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 공세에 2,620대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 업종이 5위인 가운데 기관 또한 사재를 보이며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불닭볶음면과 K푸드 열풍에 힘입어 지난 16일 황제주에 오른 삼양식품 주가가 지난 2년간 1,000%에 육박하는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상 K푸드 증시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0원대로 하락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과 일본의 관세와 환율 협상 결과에 시장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일 협상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환율도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고 평가받는 듀웨이브 퀀텀 주가가 한 달 새 165% 폭등했습니다. 연초 젠승황 엔비디아 CEO의 양자컴 비관론을 정면 반박한 데 이어 지난 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며 언행일치의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미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특별한 재료가 부재한 채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그래도 탄력적인 상승세를 가져가졌습니다. 오늘 원화 강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양 시장 모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이 기관도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줬습니다. 반도체 톱톱은 쉬어갔지만 주요 업종들로 수급이 쏠리면서 지수를 견인해줬고요. 또 방산과 조선주로 지수의 상승을 또 보태줬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약가이나 수혜가 전락이 되면서 제약바이오주 전반이 반등에 나서주면서 지수의 상승을 또 이끌어줬습니다. 우리 시장은 개별 이슈와 또 정책 테마들 간의 업종별 차별화 양상이 또 특히 돋보였는데요. 오늘 이 흐름 속에서 저희는 어떤 기회를 잡아봄직할지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닭살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예. 오늘 그래도 이렇게 좀 수급까지도 잘 들어와 주면서 반등에 나서준 우리 시장인데요. 이 좀 탄력적인 상승세 잘 좀 이어가 볼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뭐 우리 걱정 많이 했잖아요, 사실. 네.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 이슈로 인해서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반영이 나올까 고민했었는데 다행스럽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해외 증시가 잘 순탄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제가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면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과열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이 과열 열기를 좀 빼내가면서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그에 따라서 뭐 코스피에 대한 차트 분석도 해드렸고 코스닥에 대한 차트 분석도 다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환으로 오늘 시황 얘기를 좀 잠깐 점검을 하면서 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오늘 앞서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정리를 해주신 것처럼 코스피가 0.9%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어제 뉴욕 증시가 약간은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뭐 특별하게 올릴 만한 이슈들이 좀 없다 보니까 약간은 좀 정체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다우와 나스닥, S&P 500, 뉴욕 3대 지수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됐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들과는 좀 별개로 국내 증시는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코스피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가 4월달 21선, 60일선 돌파가 되면서 과열 국면인데 자, 21선 골든크로스 나왔을 때는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60일선 안착되고 나서 120일선을 돌파를 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좀 이어져야 된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사우디 이슈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자, 그 이후에 나왔던 글로벌 매크로 이슈가 뭐였죠? 바로 무디스였죠.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은 그 열기를 지금 빼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안에서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으로 지금 하루 상승, 하루 음봉, 하루 양봉, 하루 음봉 뭐 이런 식의 지금
쿵짝쿵짝 퐁당퐁당하는 그러한 시장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 지금 코스피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드라마틱하게 이 라인으로 돌파를 시키거나 2650선 그리고 우리가 2025년도 2월 달에 봤던 2680선까지는 뭐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모멘텀들을 좀 찾아보긴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묘연한 그런 상황들이고 오히려 5일선과 21선에 대한 이규 자체가 좁혀지면서 이 스토캐스틱 하단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스토캐스틱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그 타이밍들을 좀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의 직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되게 좋았어요. 여러분들 그죠? 코스닥 차트 한번 볼까요 우리? 자, 코스닥 차트를 우리가 천천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말씀드렸죠 어제.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4월 달 말에 어떻습니까? 720포인트, 60일선에 도달한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했죠. 그리고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드라마틱하게 뭐 코스닥 혼자 막 올라가고 이런 시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그죠? 그렇다고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기술적인 조정, 기술적인 열기를 빼가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한 차례 정도 급반등했던 자리, 700선 하향 자체를, 그러니까 700선 자체를 하향이탈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해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일단은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첫 번째로는 관세일 거고요. 그죠? 두 번째는 무디스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틀어서 가격적인 부담 자체를 어떻죠 여러분들? 기간 조정과 시간 조정을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오늘 이차원지 관련 종목군들이 리바운딩이 오전에 좀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들? 자, 이차원지를 항상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 어떤 이유들 때문에 말씀드리냐면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2등, 3등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 이차원지 종목군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군들이 지수 영향을 딱 탄력 있게 받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720, 뭐 730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차원지 자체가 지금은 업황에 대한 무언가 불투명한 스토리들이 잡히고 있다 보니 지수를 잡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가 올라가지 못하는 요 구간들을 새로운 테마들, 새로운 모멘텀들이 계속 시장을 유지를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들로 놓고 보게 되면 지수의 횡보 구간, 기간 조정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시장은 뭐다? 순환매가 진행이 되는 시장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5월 3주차에 수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시장의 특징적인 흐름이다라고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순환매가 진행이 되네. 근데 종목에 대한 연속성이 막 진행이 되기보다는 그날그날에 뭔가 이슈가 탁 터지고 모멘텀이 딱 터지는 종목군들의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죠? 그러한 종목군들을 따라 들어가야 되는 매매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급 어땠어요, 여러분들? 자, 오늘 수급 어땠습니까? 자, 수급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자, 오늘 수급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들 자체는 어떻죠? 외국인들이 1,950억을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기준으로는 423억이 지금 순매수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선물 쪽으로 보시게 되면 4,147억 원의 코스피 200 선물이 유입이 된 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너무나 좀 깔끔하게 시장에서에 대한 수급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뭐 오전장에는 그렇게까지 막 드라마틱하게 기관들이 움직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후 그리고 장마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관 쪽에서에 대한 순매수, 현물 쪽에서에 대한 매수세까지 가담이 이루어지면서 지수에 대한 하방 압력을 이겨내는 그러한 상황들로 전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들을 보시면서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뭘까요? 자, 외국인의 변심은 없었다라는 게 저의 오늘 시장 한마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자, 오늘 외국인들
어떠한 종목군들을 매매를 했는지 한번 좀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기준으로 볼까요? 자, 코스피 오늘 어떤 종목 샀죠? 외국인들. 자,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산 700억 매수 들어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자, 두 번째 2등입니다. 자, 644억 원이 들어온 삼성중공업. 자, 그 밑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얼마 들어왔죠? 540억 들어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얼마 들어왔죠? 445억 원 들어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현대로템입니다. 자, 공통점 뭘까요,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조선, 방산, 에너지. 여기서 변함이 없었다. 그죠? 상대적으로 매도했던 종목군들 볼까요? 자, 첫 번째 삼성전자 별 관심 없어요. 그죠? 여전히 현대차 여전히 어떻습니까? 관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섹터 중에 하나 현대차. 그다음 SK 하이닉스도 오늘은 별반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죠?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지금 계속 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때 전체적으로 시장의 전반적인 섹터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특정 일부 섹터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신고가와 신저가가 분명하게 갈리는 그러한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국인들의 코스닥 포지션은 어떨까? 한번 좀 보셔야 되겠죠? 코스닥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동안에 어떻습니까? 공매도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었던 삼성전자 그리고 젠백스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1등과 5등에 포진이 돼 있고요. 에코프로가 매수가 들어왔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필옵틱스, 그다음에 동성화이텍, 에코프로 PM. 사실은 코스닥을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보게 되면 뭔가 불분명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뭔가 규칙적인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외국인들에 대한 코스닥 포지션은 약간은 해석하기가 좀 애매해지고 있다. 대신에 한 가지 공통점은 있죠. 뭐죠, 여러분들? 섹터가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와 코스닥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그 섹터에 집중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좀 특징적인 종목을 하나 우리가 점검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죠, 여러분들? 오늘 또 하나 이슈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따가 원포인트 기법에서 좀 공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좀 준비를 한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오늘 우주항공 관련 테마들, 섹터군들 상당히 좀 좋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간은 좀 특색 있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바로 삼성물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고 나왔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들? 스페이스 플랜트. 그죠? 자, 우리도 우주항공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MOU가 체결이 됨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드디어 뭔가 신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광폭 행보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오늘 아침서부터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르미르, 그죠? 그다음에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종목군들 우주항공의 가장 핵심적으로 딱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이 좀 일제히 급등을 하는 프리마켓서부터 굉장히 좀 시장을 좀 뜨겁게 달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본장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은 삼성물산이 훨씬 더 크게 움직인 것 같아요. 그죠? 오랜만에 삼성물산이 지금 13만 9천 원. 언제 그랬냐는 듯이 11.74%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은 모멘텀들이 발생이 되고 긍정적인 포인트가 나오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반등이 나오는 또는 수급이 한꺼번에 쏠리는 그러한 인기 투표와 같은 시장에서에 대한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전체적인 시장에서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상방이냐 하방이냐 결정되기 이전에 이러한 횡보세 그리고 단기 과열 구간에 대한 열기를 빼는 구간들이 진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오늘과 같은 이번 주에 계속 지금 섹터가 돌잖아요. 그죠? 예, 그러한 측면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번 주 한 주 내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에 대한 시황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하고 내일에 대한 일정들을 우리가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흐름에 대한 움직임들은 굉장히 좀 간단해요, 여러분들. 자, 일정 한번 볼게요. 자, 내일입니다. 4월달 S&P 글로벌 PMI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플레이 엑스포 개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들
랄프로렌이죠, 여러분들. 자, 의료 쪽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드디어 여러분들 이번 주 IPO 기업들이 그러니까 IPO가 여러분들 이게 시장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타요.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은 좀 재미있어질 것 같아. 좀 유연한 모습들을 보여줘. 플러스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이어가고 있어. 투심 자체가 살아나라고 하게 되면 IPO도 이게 영업이익이 안 나오든 당기순이익이 안 나오든 상관없이 시장에서 좀 새로운 거잖아요, 사실은. 좀 새롭고 뭔가 좀 희망찬 그런 느낌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IPO가 딱 신규 상장이 당일 첫 거래일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월요일날 화요일날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좋게 평가할 수 있는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사실. 재무적인 부분들로 놓고 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종목 다 100% 이상 급등을 하는 변동성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오랜만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번 주에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달바 글로벌입니다. IPO하기 이전에 공모 시장에서 괜찮았어요.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확정 공모가는 66,300원이고요. 이 달바 글로벌이 뭐죠, 여러분들? 화장품 전문 업체입니다. 달바 글로벌이 22일 날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APR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미용 기기도 좋고요. 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코스맥스, 한국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 내에 있는 코스닥 내에 있는 화장품주들에 대한 종목군들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의 기운을 받아서 이 달바 글로벌이 내일 신규 상장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달바 글로벌이 내일 9시에 오프닝 벨 딱 치고 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체크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까지 IPO에 대해서 힘을 주고 얘기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려서 재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정적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초보 투자자분들도 이런 종목군들은 IPO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게 되면 꽤 재미있는 공부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내일의 시황 내에서 좀 힘있게 힘을 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제 플레이 엑스포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 실업 순환 건수 있고 캔자스 연준 제조업 지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는 의류 회사죠, 폴로 랄프로렌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반영을 할지 좀 지켜보시게 되면 내일의 일정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일정은 항상 주간 시작할 때쯤 한 주일에 일정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실적 시즌이 지났기 때문에 매크로 지표는 정한 날짜에 발표가 되는 거라서요. 항상 그 일정들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게 되면 미국 증시를 예측하시는 데 있어도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미국 증시의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어찌됐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일주일 동안에 큰 이벤트들 잘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항상 밑에 하단에 나오죠, 여러분들? 노란톡 안내 받으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주말마다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요새는 제가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 준비했죠? 자, 다음 달입니다, 여러분들. 6월이면 신정부가 들어서고 있죠? 지금 선거운동 엄청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정권이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감 크게 반영이 되는 정부가 들어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너무 바삐 움직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미뤄뒀던 관세 협상, 제대로 된 협상단을 꾸려가지고 우리도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 상황들이고, 근 몇 개월 기간 동안에 지금 정부가 무정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습해야 될 것도 많고 새롭게 수립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죠? 그만큼 혼란한 시기에 영웅은 탄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번 6월 달에 새롭게 들어오는 신정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정부에 맞는 어떻습니까? 신사업 관련된 수혜주, 산업 분석,
자료집까지 제가 지금 매일매일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자료집까지 제가 여러분들 일정표와 함께 밑에 하단에 보이는 노란토로 들어오시게 되면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의 시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원포인트 기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단기 과열 구간에 대한 열기를 빼는 움직임이 보여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 다양한 일정들부터 이번 주 또 IPO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상승할 종목들 또 미리 파악하기 위해선 주간 일정 정리가 정말 필수적이죠. 이 많은 내용들 또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방송을 마치고 오늘이죠. 매주 오후 7시에 진행이 되는 공개 방송에서 더욱더 생생하게 풀어주신다라고 합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이 매매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전문가님과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반등에 나와준 시장 속 전문가님의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과열에 대한 이야기 또 계속 해주셨는데요. 예. 오늘같이 이렇게 또 변동성도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장 속에서는 어떻게 또 상승할 만한 종목을 미리 찾아볼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진짜 미리미리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매일- 잘 짚어주시잖아요. 예, 뭐 매일매일 올라가는 섹터와 종목들이 지금 시시각각 네.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상한가 로켓 배송을 사랑하시는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아니 지수는 올라가는데 도대체 내 종목은 언제 올라가나 이거 고민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지금 순환매가 빨라도 너무 빨라요. 물론 기존의 뭐 조선기자재, 방산,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은 뭐 눌림목을 통해서 계속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세, 기관에 대한 순매수세 뭐 끊임없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런 종목군들을 제외시키고 나서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등락에 대한 폭 자체가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4월달, 5월달 초까지 시장에서 광풍을 일으켰던 정치 테마주들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가고 있다. 스토리텔링이 되는 종목군들에 집중해야 된다. 내러티브가 좋아지는 종목군들,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가 뿜뿜해지는 그러한 종목군들의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계속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 정도까지 순환매가 빨리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냥 뭐 공부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원포인트 기법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세트에 대한 이야기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재조명되고 있는 성장주예요. 자, 제목 잘 지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성장주, 재조명, 딱 여기에 지금 공통적으로 딱 뛰어오르는 것들이 뭐고 있죠? 지금 우주항공이 갑자기 튀어 올라왔습니다. 누구 덕분에? 삼성전자 덕분에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은 요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짤막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이전에 우리 수익률 보고 가셔야죠, 여러분들. 자, 4월달 너무 좋아요. 4월달 초반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장 막 밀릴 때 걱정하지 마라. 시장 밀려도 솟아날 구멍 있습니다. 거기 어디? 정치 테마주들. 보자. 그죠? 그 이야기들 해드리면서 시장 방어 다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서부터가 중요해요. 4월 3주차, 4주차 들어가면서 자, 이제 우리 테마주 적당히 하고 투트랙 가셔야죠. 이런 얘기 해드렸어요. 자, 우리 전략은 투트랙입니다. 자, 테마주도 가긴 갈 거예요. 하지만 시황과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성장성, 실적 시즌이 끝나게 되면 시장은 뭐다?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강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잡으시는 것도 아마 포트폴리오를 건강하게 만드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전략일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자, 5월달 들어와서 우리가 상당히 매매를 잘했어요.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하나씩 꼬박꼬박 차곡차곡 적금 들듯이 예금 들듯이 꼬박꼬박 수익을 좀 쌓아가는 그러한 매매들을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주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좋은 수익률을 거뒀고요. 특히 SOSL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과 함께 4월 3주차에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지금 어느덧 13,000원대를 훌쩍 넘어서 가지고 로보택시 6월 달에 출시가 되는 거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업데이트된 기사들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1,000대 이상 출시 예정이다. 세상을 바꿀 것이다. 뭐 굉장히 좀 호언장담하는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물론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들.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너무나 좋은 이야기들이고요. 뭐 기존에 앞에 발생될 수 있는 이벤트들 자체가 불안하게 번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빠지겠지만 어쨌든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새로운 신기술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얹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위 얘기하게 되면 자율주행은요, 여러분들 자율주행의 기술이 놀라운 건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와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가 뭐가 붙냐면요. 소위 얘기하게 되면 인건비, 사람이 안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고요. 어떤 예를 들 수가 있냐면 우리 앵커님 바쁘실 때 택시 타고 다니시죠? 가끔가다 카카오 택시 부르시고 많이 하죠? 그런데 어찌됐든 그 안에는 기사님들 계시잖아요.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뭐 어찌됐든 뭐 어떠한 산업이든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막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고 기대감들이 막 있는 시장 속에서 기업들이 뭔가 순수하게 이익을 빨리 땡겨올 수 있는 방법들은 인건비를 줄이는 거거든요. 우리 회사도 그렇잖아요. 그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봤더니 회사 잘려 있고 막 그죠? 유아 파이어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좀 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자율주행 서비스가 딱 나오게 되면 기업들은 인건비 없이, 그러니까 고용 없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자율주행 뭐 택시가 됐든 뭐 하나를 딱 투입했었을 때에 회수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뭐 2년, 3년이다라고 하게 되면 인건비가 들지 않는 만큼 회사에서에 대한 뭡니까 여러분들? 투입 비용 회수 기간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면 그 이후서부터는 계속적으로 순이익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을 여러분들 단순하게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도 좋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오는 사업성에 대한 이득 부분들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뭐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하여튼 이런 걸 포커스로 보시게 되면 시장에서는 아마 이번에 6월 달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자율주행 택시가 그죠? 6월 달에 어떠한 형태로 서비스가 진행이 될지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들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포니링크. 요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약간 너무 작은 종목이거든요. 너무 작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소위 얘기되면 이제 개별주 성격이 상당히 좀 강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꽤 나왔던 그런 종목들이고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콜바홀딩스. 자, 요거 지금 말 많죠 시장에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이 뭡니까? 이슈가 터졌네. 뭔가 시장에 이목을 집중시켜 관심을 딱 집중시키게 되면 변동성이 상방으로 훅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콜마홀딩스 지금 현재 또 뭔가 경영 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까지 해서 시장에서 10% 이상씩 하루마다 변동성들을 보여주는 것만큼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5월달 들어와서 이슈도 상당히 잘 따라왔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화두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 잘 대응을 해서 여러분들과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도 여러분들 제가 장중에 다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노란톡 통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저와 함께 호흡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하나의 단어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오늘 그냥 삼성, 우주항공, 스페이스 플랜트 이거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네, 이걸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오늘 뭐 조선이나 방산도 너무 좋았지만, 그래도
드디어 이제 삼성이 드디어 움직이기 하는 것인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큰 상황들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이 물론 윗꼬리가 달리긴 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기사들을 제가 하나씩 정도만 헤드라인들 정도만 제가 지금 끊어온 건데 자, 334%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수요가 폭발한다. 자, 삼성이 뛰어든 블루오션 정책 과연 무엇인가? 스페이스 플랜트 개발 착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주 로켓 발사장을 포함한 스페이스 플랜트 관련 초기 연구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내용들이 기사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들, 위성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가 엄청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 자료들 이렇게 이제 도식화된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기사니까요, 여러분들. 뭐 꼭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들을 보시고 삼성 스페이스 플랜트 딱 쳐보시게 되면 이 내용들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자료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추가해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렇다고 되면 이 우주항공의 과연 성장성들이 어떻게 되는 건데? 라는 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평균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 보이시죠, 여러분들? 전 세계 우주시장 전망입니다. 맥킨지에서 조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항상 이렇게 새로운 산업들이 딱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 먼저 조사를 해요.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연평균 성장률 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데? 라는 분석 자료들을 계속 냅니다. 그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사업성과 그리고 각각의 글로벌 기업들이 뛰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그게 현실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 새로운 성장주로서의 모습들을 갖춰가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당연히 성장성이 부각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관심을 받기 시작하죠. 수급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자, 그렇다고 되면은 기본적인 스토리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오늘은 내가 못 잡았어도 이게 그냥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한 이틀, 3일 정도는 더 갈 수 있겠구나. 또는 뭡니까, 여러분들? 한 달, 2달 정도의 강력한 시세 분출을 할 수 있는 섹터로도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들이죠. 거기다가 또 플러스 알파가 붙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특별하게 시장에서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성장성들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딱 나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시장에 수급들이 이쪽으로만 또 쏠리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항상 새로운 이슈가 나왔을 때 공부를 해두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맥킨지에서 나왔던 내용들인데 2023년 기준입니다. 전 세계 우주산업의 추정 규모가 5천억에서 6천억 달러. 하나로 보시게 되면 680조, 820조까지 늘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2023년도 이후서부터 연평균 성장률 자체가 어떻죠? 9.1%입니다. 영업이익률 9.1% 내기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연평균 성장률로 9.1%, 9%가 넘는 자료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산업이 우주항공이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우주항공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어느 누구 하나가 여기는 내 땅이야, 여기는 내 우주야 하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항공 역시도 많은 국가들이 기술 경쟁,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전장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게 딱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발사체. 쏴야 되잖아요. 위성 날릴 거면 뭐 해야 돼요? 그냥 위성 이게 줄로 달아가지고 훅 던져가지고 우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발사 추진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 부분들도 상당히 강력해요. 그래서 삼성이 들고 나온 게 스페이스 플랜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발사체 제조 및 발사 서비스, 지구의 카르멜 라인을 넘어서 우주로 인공위성이라든지 사람 등을 운송하기 위해 우주 발사 서비스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큰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우주 발사체를 직접 제조해서 발사를 하거나 발사체를 보유한 국가 혹은 기업으로부터 발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보낼 때 돈 어마어마하게 들죠, 여러분들. 그래서 들고 나온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젓가락처럼 딱 잡아가지고 회수해가지고 또 발사치잖아요. 그죠? 그러한 기술들이 지금 우주항공 내에서 엄청나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뒤처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정도의 천문학적인 돈을 뿌려가면서 사기업이 우주를 막 날려보내고 있어요. 그죠? 얼마만큼 시장에서 상업화가 되고 상업화가 되면서 시장의 파이를 키울지 기대는 되겠죠. 그렇더라도 자연스럽게 삼성전자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우주항공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나왔는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미국의 스페이스X, 로켓랩이 있고요. 국내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이노스페이스 두 기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방산 역할도 하겠지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은 게 우주항공이고요. 이노스페이스도 오늘 오전장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이게 신규상장 종목이에요. 작년도에 신규상장 종목인데 생각보다 강했었는데 시세는 유지를 못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시세 유지 안 됐네? 관심 꺼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이 우주항공에 대한 상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만 갑작스럽게 불어들인 갑작스러운 테마로 형성이 된 섹터는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은 위성이에요. 위성. 우리나라 중소형 기업들의 위성 기술 자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따가 기업들을 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자, 그랜드뷰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위성 제조 시장 규모 추정치가 하나로 30조 정도 2030년도에는 얼마까지 가죠? 526억 달러까지 갑니다.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어떻죠, 여러분들? 72조. 거의 2배 이상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앞서 발사체가 연평균 성장률이 9%였는데 위성은 15%까지 가는 거예요. 그만큼 위성을 쏴서 공격적으로 위성을 막 띄워가지고 거기서 받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그에 따라서 경쟁이 오히려 더 심화가 되고 기회를 찾아야 된다고 하게 되면 위성 쪽에서에 대한 기회가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종목군들 보시게 되면 이 위성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세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주 시장의 성장률을 상회하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주 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 위성 서비스, 지상 장비 시스템이 앞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발사체는 약간은 뭔가 인프라 개념,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뭔가 성장성에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위성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군들을 편차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내용들이 나오겠죠. 자, 이러한 자료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관련 종목군들 도대체 뭔데? 라고 궁금해하시겠죠,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자, 세트레가이 첫 번째입니다. 민공위성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 위성 발사 프로젝트 스페이스 IT 개발 완료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텔리안테크. 아마 이 종목도 관심 있으신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위성에서 쐈잖아요. 신호 쏘잖아요. 그럼 뭘로 받을 거예요? 뭘로 받으실 겁니까? 전파를 받아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수신 안테나. 이게 상당히 많아요. 저궤도하고 정지궤도 위성 관련 플레이어에서 상당히 많은 국내외 다수 고객사를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인텔리안 테크도 굉장히 좀 재미있게 보고 있는,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노스페이스 아까 말씀드렸죠. 발사체 기업들, 그다음에 HVM, 진공 요내 기술을 이용해서 고순도 첨단 금속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신소재들 자체가 우주항공에서는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르미르 이 역시도 위성 SLR 탑재제 본체 시스템과 영상 데이터 부가정보 서비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위성에서 사진 찍죠, 여러분들. 한 장당 얼마일 것 같아요? 엄청 비쌉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 루미르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요 영상 데이터는 해외 기업들 대비해서 반값 이하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활용도가 높겠죠. 그죠? 그래서 루미르가 우주항공 얘기가 나올 때, 위성 얘기 나올 때 갑작스럽게 급등을 하는 이유입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AP위성 뭐 다들 아시잖아요, 이거. 공통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컨택이라는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제노코라는 기업들 당연히 아실 수가 있겠죠. 이 제노코 같은 경우는 군 전술 통신 체계입니다. 핵심 부품 비접촉식 광 케이블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위성이 단순하게 상업적인 용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위성을 기반으로 해서 군사 시설이라든지 군사 정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광범위하게 확장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특히 제노코 같은 경우는 글로벌 군비 경쟁에 있어서 우주 항공 분야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써서 좀 보셔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조금은 좀 약해요. 지금은 어찌됐든 삼성이라는 하나의 사기업이 지금 뛰어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2000년대 들어서서 그러니까 스페이스 X가 바꿔놓은 게 많죠. 기존에 아마 많은 분들이 우주항공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 뛰어들어가지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라고 하는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마존, 그죠? 그 다음에 테슬라,
이러한 미국의 사기업들이 우주항공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기존의 상식 자체를 완전히 틀을 바꿔버렸죠. 아, 우주항공도 국가 주도로 가는 게 아니고 민간 기업 주도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라서 생각했던 것보다 군비 쪽 관련해 가지고는 후순위로 좀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까지 감안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 스페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잉, 에어버스, 나사, 스페이스X는 글로벌 메이저 우주항공 기업들을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중소형 종목군 중에서 굉장히 좀 탄력 있게 움직였던 대표적인 종목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외에도 몇 개 종목들이 더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상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오늘 가장 핫하게 움직였었던 우주항공 관련된 내용들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 있게 핵심 키포인트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따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게 되면 그래도 제가 줄기는 잡아드렸으니까 이 줄기에서 가지들은 한 번씩 쳐보는 그런 공부 시간 좀 가져봤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와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들은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노란톡 안내 받으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그때그때마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이 방송이 끝나게 되면 7시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이 공개 방송 때 또 재미있는 이야기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환매가 정말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시장인 만큼 성장주를 또 잘 주목해 봐야겠다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이런 시장의 흐름 또 한 발 먼저 파악해 볼 수 있는 이 주간 일정 정리표부터요. 차기 정보 수혜주 리포트까지 하단 참고하셔서 또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 또 방송을 마치고 오후 7시에 이어서 공개 방송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내용들까지도 생생하게 더욱더 풀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다양한 전략들부터 또 종목들에 대한 고민까지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이어서 큰 화면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또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은 두 가지인데요. 어떤 종목에 또 주목을 해주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계속해서 좀 성장주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코멘트 예. 주셨는데요. 오늘 시장 속에서는 어떤 종목에 또 주목을 해주셨을지 궁금합니다. 늘 제가 두 개 준비해 오죠.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늘 한 개만 얘기해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개를 늘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제가 방송 시간이 모자라서 한 개를 말씀을 못 드리게 되면 노란토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 한 종목까지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로켓 배송 종목입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종목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화장품 종목 중에서 말씀드렸어요. 수출 데이터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인그루드룹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웅글 오드랩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뭐라고 쳤냐면 잉글랜드라고 쳤습니다. 참 이게 제 PC가 아니어서 항상 이게 타자가 오타가 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인그루드랩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상당히 좀 좋았어요. 오늘 시장의 상승률 대비해서는 그래도 2.23%까지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 이제 달바, 그죠? 예, 신규 상장이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게 같은 섹터 내에 있는 종목군들이 과연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자, 오늘은 로켓 배송 종목 빨리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CS인드입니다. CS인드 투자 포인트 딱 세 가지로 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당히 좀 강했었죠. 그죠? 오늘 같은 경우 CS 베어링 중심, CS 윈드 중심, 유니슨, 동구 SNC 중심으로 해서 약간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모멘텀은 딱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에너지, 그리고 국내 이슈로는 어떻습니까? 신재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국외로 놓고 보게 되면 뭐가 나왔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에 별로 안 좋아했어요, 신재생. 그죠?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지금 막아주고 있고, 아예 다 집어치워! 막 이런 느낌이다. 하게 되면 유일하게 지금 해상풍력, 뉴욕시입니다, 여러분들. 해상풍력 프로젝트 중단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CS 베어링이 엄청나게 급등을 한 거예요. 근데 같은 CS인데 왜 안 올라갔어? CS 윈드는 뭐죠, 여러분들? 육상풍력입니다. 육상풍력이에요. 네. 타워, 윈드 타워. 그러다 보니까 CS 베어링 대비해서 CS 윈드의 탄력도는 약간은 좀 적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스토리를 막 써나가야 돼요. 어떤 스토리 써나가자? 자, 이번 결정으로 통해서 글로벌 풍력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느 쪽에서 미국도 미국이긴 하지만 유럽 쪽 역시도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프랑스도 그렇고 덴마크도 그렇고 여러 유럽 국가들이 다시 한번 풍력에 대한 스토리들이 쓰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재미있는 모습으로 좀 갖춰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관점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특정 당을 우리가 찝어서 얘기하기는 좀 애매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특정 인물의 뭔가 지지도율이라고 할까요? 인기율 자체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후보 자체가 신재생에 대해서 좀 힘을 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1차 토론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2차 토론 때는 물론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라서 제가 실적을 얘기를 못 해드리는데 이 CS인데 1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면 돼요. 1분기 실적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2분기, 3분기 이후서부터 타워 부분이라든지 보시게 되면 하부 구조물을 중심으로 해서 단가 인상이 하반기에는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상화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차트를 좀 보면서 짤막하게 어떠한 위치를 갖고 있나라고 좀 보도록 할게요. 자, CS 윈드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단계 많이 올랐어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 그죠, 사실. 자, 5일선하고 20일선 제가 중심 있게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이격 많이 벌어져 있어요. 하지만 어떻죠, 여러분들? 그동안에 5일선 골든크로스 나오고 120일선 돌파되고 200일선 돌파되는 그 과정에서 패턴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패턴을 한번 볼게요. 자, 패턴을 짧게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보자고요. 장대 양봉 하나 둘 셋, 장대 양봉 하나 둘 셋, 자, 그다음 하나 둘 셋. 여기 조정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스토리들이 여전히 머금고 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원전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스토리들이 멈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매크로 상황 자체는 나쁘게 변화될 개연성이 낮기 때문에 설령 이 구간대에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방에 대한 스토리보다는 상방에 대한 스토리 열어두시면서 이 CS 윈드 조금 더 좀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CS 윈드 로켓 배송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히든 종목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차기 정부 신사업 정책에 해당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자료집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안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섹터와 종목에 대한 종목군들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밑에 하단에 나오는 노란택 통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저와 함께 호흡하는 공간에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CS 윈드로 짚어주셨습니다. 1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요.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이 또 보여지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리는 또 하나의 선물 같은 히든 종목까지도요.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포인트 시황으로는 국내 증시와 주요 경제 일정 분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최영동의 시장을 꿰뚫는 원포인트 기법 강의 함께했고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CS 윈드와 또 하나의 히든 종목으로 주목해 주셨습니다.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계속해서 가져가 보셔야겠죠.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또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